안녕하십니까, 김종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남시의회 4선 의원이며 제8대 후반기 의장을 지내신 윤창근 전 시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내년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 배경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도 굿타임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굿타임즈 시청자분들에게 의장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굿타임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원구를 성남의 실질적인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원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윤창근입니다. 저는 성남에서 51년을 살았고 16년 동안 시의회 활동을 했고 최근까지 성남시 의장을 하다가 퇴임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성남을 잘 알고 있고 성남을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시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장님은 1961년생으로 경상남도 산청 출생이시고요. 풍생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대학은 성균관대학교 2학년을 다니시다가 재직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의장님이 성남에 정착하게 된 계기와 학창시절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972년에 우리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황무지와 같은 이곳 성남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곳에서 나왔고요. 학창시절 얘기를 좀 한다면 저는 고등학교 때 집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중앙동에 있는 친구 집 옥상에 판잣집을 짓고 촛불을 켜가면서 한 2년 동안 공부를 했죠. 그래서 성균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성균관 대학을 들어가서는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80년 아시다시피 그때는 격동의 시기였고 우리 민주화 운동이 한참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가 휴교령이 떨어지고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대학 1년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이곳 성남에서 이 대학생들을 모아서 성남시 대학생연합회를 만들었죠. 그게 저의 첫 사회적인 출발이고 제가 성남에서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학창시절의 기억은 친구 집 옥상에서 공부한 것과 대학 들어가서 여기서 대학생들과 함께 성남시 대학생연합회를 만든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장님은 그 초등학교 어디 나오셨죠? 희망대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중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풍생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성남에 얼마 정도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뭐 거의 성남에서 생활했죠. 네. 젊었을 때 이 직장 문제 때문에 외지에 한 5년 나갔던 거 빼놓고는 성남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청에서 출생하셨고 성남에 올라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왔으니까요. 네네. 72년에. 네네. 그로부터 51년 동안 성남에 살고 꾸준하게 있는 지금 계셨던 예. 겁니까? 그러면은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성균관대학교 2학년 때 재적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왜 재적이 됐습니까? 뭐 학생운동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없었고요. 당시는 이제 군대를 강제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여파가 있어서 군대를 가게 되었고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제가 복학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복학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대하던 해에 우리 어머니 46살 나이에 폐암을 얻으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를 하자마자 병원에 가서 이제 어머니를 간병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한 10개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대원 공단에 취직을 했죠. 그래서 상대원 공단에 광성본부로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곳에 취직을 해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내가 복학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지역에서의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복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제적이 되었죠. 보편적으로 이 정치를 하신 분들이 좀 성남에서 정치하신 분들이 상대원 공단에서 공장생활 하신 분들이 대다수 이렇게 많으시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성남적인 어떤 여건적인 부분이 이 공단과 밀접한 관계인 것 같고, 또 우리 좀 이제 후자에도 말씀을 좀 한번 여쭤보겠지만, 일단은 상대원 공단에서 또 공장생활을 하셨고, 어떤 중원구에 대한 정치 생활은 사실상 수정구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중원구에 대한 어떤 그 애착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추후적인 부분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우리 그 윤창근 그 전 의장님께서 어떤 정치생활 시의회 16년 사선 의원을 하시면서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생활정치. 네, 그래서 그 생활정치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치는 시민과 동떨어져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시민에게 어떤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가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 정치는 바로 시민들의 직접적인 어떤 이해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기초로 해서 정치라는 걸 생활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거는 뭐 크고 작은 것들과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 밀접한 문제와 동떨어져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국회의원이 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 지역의 주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들을 중앙에서도 관철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정치는 하다못해 이 길거리에 가다 걸려 넘어지는 보도블록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그 무상교복이나 혹은 청년수당이나 이런 게 우리 성남 지역에서 출발했지만 전국적인 어떤 정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바로 우리 시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기초로 해서 가는 것을 생활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윤창근 전 의장님께서 자, 2006년도 제5대 성남시의회 이제 시의원 기초의원으로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선을 하시고 이제 18년도 8대 의회 하반기 의장을 하시고 이제 정치를 이제 떠나셨는데 처음 2006년도 시의원이 되겠다 결심했던 이유나 계기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예, 2006년에 제가 시의원이 된 나이가 46세입니다. 45세죠, 만으로. 예, 제가 이 학교 다닐 때나 또 노동운동을 통해서 사실은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이제 결혼하고 살면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잠시 이런 사회적 문제에 떠나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정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제도권 정치에서 관철시키는 것들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정치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생활정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 그런 것들을 열심히 했다 저는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16년 동안 정치 생활을 하시면서 성남 시민을 위해서 하셨던 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과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신 게 있다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년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은 아니죠. 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한 6, 7년에 거쳐서 결국 해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공단 공원화 문제인데요. 저는 이 공원은 시민들에게는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고, 정말 이 시민들에게 문화나,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떤 부분보다도 공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공단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그거를 뚝심 있게 제가 시정 질의를 했고, 시정 질의를 이재명 시장이 그 당시에 받아들여서, 결국 그때부터 계획해서 지금은 공원으로 잘 변모가 되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또 연계해서 희망대 공원 랜드마크 사업도 그 공원이 만들어질 때 좀 급조해서 만들어진 공원이기 때문에 좀 많이 열악했는데 지금 랜드마크 사업이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공단과 희망대 공원이 연계해서 명품 공원으로 재탄생되고 있는 것이 16년 동안 제가 했던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보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신흥 2동, 신흥 3동, 단대동이 시의원 했던 곳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이곳 신흥 3동만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추진되는 걸로 확정돼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어떤 지역보다도 도시의 주거 환경을 바꾸는데 거의 완벽하게 해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의장을 할 때는 이 코로나 시기 아니었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넉넉히 있을 수 없어서 전국 최초로 미수방이라는 걸 만들었고 의원들의 3분조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과 코로나 시기에도 SNS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퇴임하고 나서 성남시 의회가 전국 그 최고의 관련되는 상을 받기도 했죠. 지금도 그 3분 조례는 네. 각 의원들이 정책적인 부분을 내놓고 자기의 어떤 조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하는 코너로 좀 계속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러면 의정 활동하시면서 또 제일 아쉬웠던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16년 동안 그 기초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하시면서 아쉬웠는지 그걸 한번 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 16년 동안에 내 개인의 의정 활동을 떠나서 우리 성남시 의회 3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과연 시의회가 시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의회로 바람직하게 성장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 거기에 저도 한 일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의원은 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이 시의회에서 성장한 정치인들이 국회나 혹은 단체장으로 출마를 해서 여전히 이 성남의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지까지 시의원 출신들이 그렇게 조금 더 다른 정치를 하는 노력들이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섭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광주라든가 이렇게 지역 기반이 튼튼한 데는 시의원부터 해서 이렇게 도의원 또 국회의원 이렇게 나름대로 정치적인 뼈대가 가는데 아직까지 성남은 이제 그런 사례 부분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것도 저 개인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우리 윤창근 전 의장님의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소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조금 이제 민감하지만 좀 무게감 있는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제 요즘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대장동 민간개발과 관련 50억 클럽으로부터 15억을 받기로 했다. 네네. 해가지고 수사도 받은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한데요. 네. 그냥 허심탄회하게 좀 확 한번 털어보시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럴까요? 네네. 이렇게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저희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래요? 예. 우선은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약 2년 정도 되는 이 논란의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문제가 되었다면 2년이란 긴 세월 동안 수사를 받았어야 맞겠죠. 그렇죠. 그러나 전혀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확인해 보시면 알 거고요. 그리고 논란이 되는 그 15억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연관이 된다고 하는 김만배나 정영학이나 김만배는 성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저랑 연결이 되는데 특별히 그분하고 학창 시절이나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단지 그분을 알게 된 거는 과거에 시의회에 논란이 많을 때 취재차 찾아왔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만난 적은 있죠. 그 정도일 뿐이고요. 예, 그 정도 이상의 관계는 아니고 정영학이나 이런 분들은 한 번도 전화를 통화하거나 본 적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들이 저에게 15억을 얘기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죠. 제가 16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저 스스로 얼마나 청렴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6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저는 빚만 잔뜩 있는 빌라 하나가 다고요. 그건 제 재산 공개에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역에 재개발이 된 지역이 많습니다. 신흥 2구역도 그렇고, 신흥 중흥도 그렇고요. 그렇죠.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정보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나, 얼마 들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투자조차도
논란이 될까봐 오해받을까봐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은 그 지역의 시의원이면서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았냐라고 오히려 거꾸로 반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공단에서 옛날에 그 개발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네네. 일공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에게 10억을 줄 테니 개발하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시의회 본회의장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가지고 그건 수사를 받은 적이 있죠. 오히려. 그러나 이제 무혐의가 됐지만 저는 그 정도로 주겠다는 정도로 거부하고 또 기회가 오는 것도 그 내가 갖지 않은 사람인데 이 대장동하고 제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런 그 15억 약속을 했겠습니까? 다만 이 기회에 15억이라는 돈 얘기가 나온다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일공단을 공원하는 걸로 묶어서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일공단을 이분들이 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다 시행하고 공사까지 했잖아요. 네네네. 그 공원 내에 공연장이 있고 그 공연장 소음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가 돼서 네. 그 주변의 한신 아파트나 미도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 해결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죠. 저한테. 아, 네네. 예,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김만배 씨한테 전화를 했죠. 네. 야, 이거는 그 공사를 하는데 소음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 소음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예, 방음벽을 세우든지 네. 이 아파트에 이 지금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샤시로 막아주든지 네. 뭐 이런 이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줘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일공단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연결시켜 준 적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돈이 필요했겠죠. 네. 그러나 그런 게 해결되기 전에 이 대장동 문제가 터졌고 네. 그 유야무야 그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넘어왔죠. 뭐 그런데 필요한 돈 내기가 자기 있게 했다면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10억을 준다? 이거는 뭐 제가 살아온 인생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게 수사라도 했다면 제가 우리 당에 공천 신청을 했을 때 아마 공천 예비 후보조차도 거부당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예비 후보로 등록이 되고 네. 당의 심사를 통과한다면 이 문제는 명백히 저와는 무관한 문제라고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예. 네. 아유, 궁금한 사항을 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자, 두 번째 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그 민선 8기 성남시장 선거에서 네. 그 배국환 후보가 전략공천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총괄 선대본부장이다. 경선에 나가셨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전략공천 오다 보니까 경선에 이제 겸허하게 중앙당의 의견을 따르겠다 하고 이제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 가지고도 지역에서 좀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 논란이 왜 나왔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한번 우리 의장님께서 전 의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략 공천으로 후보를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네. 그건 잘못된 일이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나 당시에 7명의 후보가 나왔고요. 민주당에서.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사실. 예, 그 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당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가지고 배국환이라는 후보를 뭐 실명을 뭐 어차피 공인이니까 그렇죠. 제가 거론하겠습니다만은 배국환 후보를 전략 공천했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열심히 링에 올라가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하고 했는데 링에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섭섭하고 이 당을 떠나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사실은 할 정도였죠. 네. 그러나 당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을 내렸을 때는 그 당에 소속돼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따르는 것이 정당인으로서는 당연한 또 특히나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걸 따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좀 부족했구나. 대기만성 내가 좀 더 준비해서 다음에 다른 기회를 노려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결정에 대해서 당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체 시장 후보의 총괄 선대 본부장을 맡아달라고 할 때 흔쾌히 내가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명령이라면
내가 그걸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기회를 더 준비해서 준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고요. 그로 인해서 저는 뭐 제가 그게 봉사지 그 이후에 그 어떤 대가도 받아본 적이 없죠. 보통 이런 경우는 뭐 문제를 삼아가지고 뭐 어느 산하기관이나 이렇게 취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는 절대 뭐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나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전혀 없이 그 일을 마무리하고 사실은 퇴임하자마자 의장 퇴임하자마자 계속 지역에서 뭐 시민공감 보이스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 후배 정치인들과 소통하고 교육하고 뭐 연구 활동하고 이런 거 계속 해왔고 지역에서 기타 시민단체 활동을 계속 해왔죠. 예, 뭐 그것이 저는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해왔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해 볼게요. 계속 조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괜찮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내년 총선에서 네. 중원구 출마 예정을 발표한 뒤에 네. 지역 정가가 사실 엄청 좀 설왕설래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수정구에서 16년 동안 기초의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왜 생뚱맞게 중원구로 왔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인터뷰하면서도 이거를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네. 수정구하고 뭐 중원구하고는 뭐 옆 동네 이런 차이, 살상 뭐라 그러지, 뭐 철새 뭐 이런 개념은 사실상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정구에서 16년 동안 해오셔다가 이제 총선 쪽에는 왜 이렇게 중원구를 선택하셨는지 그 선택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일단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네. 왜 중원구를 선택하셨는지. 저는 철새는 아니죠. 네네. 굴러온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51년 동안 성남에 살았고요. 네. 본적지가 상대원 2004번지입니다. 네네. 그리고 노동운동을 할 때 상대원에 살면서 상대원 공단에 다녔고요. 네. 그 다음에 결혼했을 때 신혼집도 종암동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시의장을 퇴임하면서 시장 준비를 할 때는 이미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와 관계없이 성남 전체를 위해서 활동을 이미 벌써 3년, 4년 전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정치를 벌써 4년 전부터 수정구, 중원구 따지지 않고 해왔던 시장 예부 후보였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철새가 되겠습니까? 뭐 여기 만만하니까 외지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유명세 가지고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저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만침 성남을 잘 알고 있고 또 성남의 현안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중원구 발전을 위해서 저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원구를 선택한 이유는 네. 일단은 중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네.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시면 네. 그 의장님 생각하실 때 네. 중원구의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대표적인 큰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중원구가 지금 신도시로 탈바꿈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은행주공이나 성지공정처럼 재건축이 있고요. 상대원이 상대원 3구역처럼 재개발이 있고요. 성남 전체의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조합으로 설립된 16개 중에 15개가 중원구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원구의 가장 큰 현안은 결국은 도시 주거 환경을 바꾸는 재건축, 재개발, 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면 도시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죠. 새 집을 짓더라도 그에 따른 기반 시설이나 주변 환경 자체가 급이 같이 올라가줘야 실질적인 신도시 개념의 어떤 재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융합해가지고 재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에 모자라지 않게 큰 문제가 중원구는 성남의 가장 중심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통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낙후돼 있죠. 제대로 된 지하철 하나 안 다니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계획했던 예를 들어서 8호선 연장 문제나 그다음에 위례 신사선 저 중원구 통과해가지고 삼동으로 가는 문제나 그다음에 도천역이나 이런 걸 신설하는 문제나 그리고 1호선 트램 문제나
그리고 여기 지금 앞으로 지나가게 될 앞으로 그 SBRT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다른 수정구나 분당구에 비해서 이게 성남의 중심이고 교통의 팔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두 가지 문제, 예, 교통의 허브로서의 역할, 그리고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을 통한 신도시가 제대로 된 신도시로 가는 것. 이 두 가지 큰 문제는 중원구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현안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출마 예정이신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물어보시면 다 주거 환경, 교육 환경, 교통, 뭐 이렇게 이제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상 단기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거. 단기적인 건 아니어도 네네. 이게 행정 절차를 거쳐가는 것들은 사실은 많은 것들이 쌓여서 가는 네네. 겁니다. 그런데 첫 단추도 끼지 못했다. 네. 최소한 요 정도 기간에는 요 정도까지는 해놨어야 된다. 네네. 보통의 그런 어떤 이 광역철도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하나의 도를 쌓아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를 보면 그런 것조차 한 발짝도 못 뛰고 있는 것을 문제 삼는 거지.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그 시기였는데도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3개 지역구에서 사실상 중원구가 한 축에 있는데 너무 어떤 그런 어떤 그 교통이라든가 어떤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낙후되고 또 늦은 부분은 좀 저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돼서 중원구가 좀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현안이 있는 것 같은데 은수미 성남시장 때 이 송호시장 이게 정말 이게 좀 낙후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새로 이렇게 상설시장이 생기고 했는데 일부들은 또 이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식당 운영을. 그래서 왜 하냐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또 시유지 땅에 그 장사를 하신 분들은 일부러 안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협소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성인가 무슨 그 지주분들의 이제 상인분들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이게 은수미 성남시장 때 제가 보기에는 LH공사 시행을 하는 걸로 해서 거의 공사에 임박한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민선 8개에 들어가서 또 전면 재검토가 지금 돼서 좀 아직도 정체 상태인 것 같은데 자, 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전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호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원구뿐만 아니라 성남 전체로 볼 때도 굉장히 긴박한 일입니다. 성호시장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투 트랙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고 그게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와 민간에서 함께 개발하는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 민간 개발업자가 아마 자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어쩌는지 상당히 부도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건축 경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니까 뭐 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 성남시가 공설시장을 만들고 거기에 행복주택을 짓기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추진을 해야죠.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해야죠. 방향을 선회한다면 왼쪽에 있는 거는 공설시장을 만들고 그 위에 행복주택을 짓기로 되어 있는 거고 오른쪽은 민간에서 개발해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좀 어려지가 있다면 공설시장하고 행복주택은 나는 성남시가 그 LH하고 잘 협의해서 이거는 먼저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서구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시 부지 땅이 한 1000평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부지 땅이 1000평 되고 한 3층까지는 공설시장으로 하고 3층 이상은 행복주택으로 하는 걸로 은수미 시장 때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그걸 이제 LH공사에서 시행을 해서 시공사 선정한 다음에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제 민선 8기 되면서 이게 또 이제 전면 또 재검토 상황이 되면은 그만큼 또 인터벌이 늦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시가
막 애지간한 거를 전면 재검토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전면 재검토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기존에 해왔던 많은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전면 재검토라는 거는 행정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전면 재검토를 얘기했다가 또 나중에 또 그 다시 추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말만 꺼내면 전면 재검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의 문제를 그 핵심을 잡아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렇죠. 전 정부가 했던 거니까 무조건 전면 재검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거는 행정의 절차의 ABCD 모르는 그런 시장이 하는 행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여튼간에 뭐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또 뭐 그런 전면 재검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또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펼쳐야 되는 게 올바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이게 어제 또 일어난 또 핫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중원구에 출마 예정인 분들 세 분이 예. 단일화 합의 선언을 했어요. 근데 세 분을 내역을 보니까 네. 다 풍생고예요, 풍생고. 이거 네네네. 풍생고 출신들의 반란입니까? 풍생고 출신의 반란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네,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후보가 용단을 내려서 그 어려운 그 단일화 합의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세 후보는 성남에서 성장했고 성남에서 정치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해온 사람이고 그리고 시민 활동가로서 활동해온 사람이고 사실은 뭐 어느 학교를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남에서 어떻게 살아왔냐가 중요한 성남에서 정치로 성장해온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통점 때문에 단일화를 그나마 합의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뭐 질의는 여담이고요. 이제 풍생고 나오신 분들 세 분이 출마 예정자분이 그래서 이제 한번 여담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 합의서 내용에 보니까 12월 중에 단일화 하겠다라고 좀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 후보를 선정하시는지 그거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거는 우리 실무진들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뭐 여론조사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는 실무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 여론조사 방식이 될 가능성은 많은데 구체적인 건 조금 더 결정되면 그럼 대신 이제 그 모든 것은 공정하고 또 그 결과는 시민에게 공개해서 정말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단일화를 했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저희는 같이 노력할 겁니다. 하여튼 뭐 지금 어제 이렇게 단일화 선언을 했고 또 그 부분에서 좀 지역 정가에서도 좀 새로운 어떤 부분의 어떤 그 바람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유종임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기대해 보고요. 우리 의장님한테 이제 작년 지방선거에도 지금 이제 시장으로 출마를 하셨다가 이제 좀 고배를 드셨잖아요. 해보지 못했죠. 예. 뭐 근데 좀 민감한 상황이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이번 총선 선거에서 일단은 이제 그 단일화가 있고 그다음에 단일화에서 만약에 전 의장님께서 뭐 이제 후보가 되신다면 경선을 붙어야 될 건 아닙니까? 경선을 붙든가 또 거기서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종합적인 결과에 따라서 본선 후보가 될 수도 있고 경선에서 또 이제 낙마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다음 지방선거에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음 지방선거에 또 출마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에 낙마하거나 경선에서 진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국회에 진출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요. 만일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 성남의 정치 역사상 지방의원 출신이 지역을 잘 알면서도 총선이나 단체장 후보에 진출하지 못했던 건 아쉬움이 있고
또 앞으로 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정치인들이 저와 같은 길을 좀 함께 가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시의원 출신이나 도의원 출신이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을 도전하는 저는 이번에 만약에 실패한다면 제가 이번에 선구자로서 뭐 먼저 앞서간 사람 실패했어도 앞으로 그런 후배들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이지 이번에 잘못됐다고 해서 다음 지방선거에 나가는 일은 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그 윤창근 전 의장님께서는 어떤 소신적인 부분이 지역 사람이 정치의 어떤 뼈대에 구심점의 어떤 선두주자를 좀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작년 그 지방선거에 이어서 이번 총선에도 또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지역 정치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어떤 선구자가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그 윤창근 전 성남시의 의장님을 모시고 참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뭐하고 또 그랬던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또 유년 뭐 학창 뭐 시절의 어떤 이야기 그다음에 어려웠던 이야기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이야기 정치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렇게 바쁘신데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굿타임즈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뭐 변변하지만 제가 좀 드릴 말씀 드렸고요. 우선 이런 그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굿타임즈의 그 지역에서의 역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중앙으로만 모이는 것처럼 언론도 중앙 언론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도 성장해서 중앙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처럼 언론도 이 지역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굿타임즈와 같은 언론의 역할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언론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야 정치가 성장하는 것처럼 언론도 성장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굿타임즈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바쁘신 시간에도 굿타임즈 TV에 출연해 주신 윤창근 전 성남시의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정론집필을 추구하는 굿타임즈는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분들을 모시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선택하고 시민의 대변인이 되어줄 출마 예정자를 모시고 출마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굿타임즈를 사랑하는 구독자분과 애청자분들의 많은 시청을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굿타임즈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